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내가 하는 말 전부 맞았다. 리플 상승할 수 있을까? 알트코인 반등할까?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큐에 끊으려면 말이 조금 버벅거리고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했지, 그랬지, 이런 거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억울했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번 하락의 원인을 수요일 날 이제 목요일 딱 될 때 새벽 5시에 딱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전쟁 이슈 때문이다. 근데 시장이 어땠나요? 전쟁 이슈 때문 아닌데 트럼프 지지율 하락 때문인데 왜냐? 나스닥이 하락 안 했으니까. 근데 나스닥 끝나고 이 이슈 터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 다음날 목요일 날 미장 딱 열리니까 나스닥 딱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랑 나스닥이랑은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경기 침체 이야기로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경기 침체인가 하면서 다 파는 거고.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요, 다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했어요. 예. 경기 침체되는 거 보이고 자산시장 무너지는 거 보이니까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악재로 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엔캐리 청산 얘기가 막 나왔죠. 엔캐리 청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딩으로 제일 많이 산 게 뭔데요? 미국 국채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국채 가격 안 내렸잖아요.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었다고요. 그 말은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미장 시작하고 반등했잖아요. 월요일 날 나스닥 하락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5%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미장 시작하고 나서 2점 몇 프로 반등을 해서 그날 마이너스 2점 몇 프로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간에 미장 끝난 금요일 밤부터 해서 토요일 새벽부터 해서 월요일 미장 시작할 때까지 월요일 밤까지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나돌았다고요. 그리고 미장 시작하고 지금 이거 다 수습을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62K까지 딱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전에 경기 침체 때문이다, 엔캐리 청산 때문이다 이런 얘기했던 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개인들은 또 물량 팔았겠죠. 또 손해 봤다고요. 지금 반등했는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뭐라고 했던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괜히 공포감 조성해서 가격 하락시키지 말라고. 자,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48K, 49K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62K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200일 이평선 딱 저항 맞고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한 61.5K 정도에서. 근데 이걸 200일 이평선을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고 여기서 안착을 해주면 상승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저항 구간으로도 작용을 한다고요. 이걸 못 넘고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자, 하여튼 그렇고요. 이거 보시면은 장이 안 좋으니까 부정적인 내용이래. 영상 올리기도 부담스럽네요. 제가 영상 올리는 게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이때가 59K쯤이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 준비를 하기 시작한 한 61K 정도부터였거든요. 예, 근데 막 사람들이 또 하락한다 이야기하면 또 욕하고 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도 영상 올리긴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59K에서 이제 CME 갭 채우러 간다는 이야기 나오겠네요 하고, 예, 그러고 CME 갭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CME 갭 다 메꾸고 56K 막 이렇게까지 빠졌죠. 예. 자, 5월 달에 59K 깨지면 51K까지 빠진다고 사람들이 그 말 할 때 제가 반등한다고 말했던 거는 시장 상황이 하락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57K, 56K에서 반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반등을 조금 해서 55K쯤이었어요. 이때는 지금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51K까지도 빠질 수 있고,
왜냐면 이 51K가 피보나치 되돌림상으로 72K를 고점으로 두고 찍어보면 이 59K가 깨지면 51K가 중요한 지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1K에 청산 매물대가 많아서 이까지 빠지면 49K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600 몇십 명 있는 방이거든요. 제가 구라를 들고 올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69K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딱 잤어요.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49K. 예. 딱 49K까지 빠지고 반등을 좀 준 겁니다. 예. 자,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대선 전까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관점은 변함이 없다. 오랜만에 이런 무빙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최근 상승할 때 하락에서 이런 큰 하락이 없었으니까, 무빙이 없었으니까 비트코인이 시총도 커지고 예전만큼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하락 무빙 보면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시총 이만큼 커졌는데도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줄 수 있다는 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폭등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락할 때 했다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락이 어떠한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세력들이 잠시 엑시트한 거라고 하면 그 자금들이 바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이 커도 이 공포에 매도됐던 물량들은 시장에 다시 진입을 한다고요. 이 공포감이 해소가 되면. 그러면 크게 반등할 수 있으니까 털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오전 11시에 제가 잤어요. 예. 딱 제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그죠? 49K까지 빠지고 뭐 55K까지 반등했지만 49K까지 다시 뭐 빠질 수도 있다 해서 뭐 빠졌고, 그리고 나서 뭐 급하게 뭐 숨도 안 쉬고 반등했고. 예. 자,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제 차트상으로도 하락할 수 있지만 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다고 했는데 이 이슈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격을 한다면 4월 13일 토요일, 이때 저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토요일이 조금 의미 있는 날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번 공격 때 4월 달에 이란이 딱 4월 13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12시에 공격을 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새벽 한 6시쯤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또 이제 공격할 수도 있겠다, 주말간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나스닥 막 이렇게 시작하고 하면 오늘 또 조금 엑시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제 티샤베아브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가장 슬픈 날, 이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때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 일, 월, 화 요렇게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이때 가격이 또 한번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몰라요. 이런 뭐 위기에서 또 뭐 개미들 안 태우고 뭐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제가 보기에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락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매수 매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방송을 하고 저랑 이렇게 투자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홀딩입니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단기 투자 하시는 분도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 듣고 투자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단기적인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관점은 원숭이나 문어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 자, 기자들은요, 과거를 이야기를 해요. 떨어진 거 보고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저것 때문에 떨어졌다, 올라간 거 보고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 저것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트레이더들은요, 미래를 예측해요. 돈 벌려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소문이 무성할 때는요, 진짜 정보력 좋은 세력이나 막 이런 애들이 막 매집을 해요. 그러면서 가격이 막 상승해요. 근데 개미들은 모르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거 왜 올라갔지? 이 주식 왜 올라갔지? 리플 왜 올라갔지? 뭐 왜 올라갔지?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뉴스가 딱 나와요. 그럼 뉴스에서 뭐뭐 때문에 올라갔다 이러면 개미들은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는데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매수 버튼을 눌러요. 근데 이전에 샀던 세력들은 이 뉴스 나오고 개미들 탈 때 수익 실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뉴스만 전달하는 사람들은요, 욕먹을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미 상승했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보도를 하는 거니까.
근데 막상 투자자 입장에서 그 뉴스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이 뉴스가 떴을 땐 이미 정보력이 빠른 세력들이나 사람들은 매수하고 수익 실현을 할 타이밍이니까. 예. 근데 저는 트레이더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관점 공유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하게 돼요. 이거는 버릇이고 습관이에요. 예. 왜냐, 미래를 예측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승분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틀릴 확률도 많아요. 그냥 기사 들고 와가지고 읽어주는 사람들보다 틀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뉴스 기사도 느린데, 뉴스 기사를 보고 영상 촬영해가지고 막 다음날 방송을 해주는 유튜버들은 어떻겠어요? 그걸 보는 개미들은요, 이미 엄청 늦었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매도하면 답도 없어요. 예. 자, 엠바고라고 들어보셨죠? 엠바고. 네. 뭐냐면, 이게 취재한 사안이나 보도를 일정 기간 미루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만약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사회적 파장이나 혼란을 막 이렇게 초래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보도를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전쟁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이게 제가 봤을 땐 엠바고가 걸렸다고 거의 99%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기사가 나온 게 없거든요. 지금 뭐 중동 5차 전쟁 5차 중동 전쟁 일어난다. 뭐 세계 3차 대전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4월 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요즘 조금씩 나오기는 해도 별로 큰 이슈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엠바고가 걸렸다. 그게 엠바고가 딱 걸리니까 언론이나 매체들은 이거 말고 다른 이유들을 끌어와서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딱 난 겁니다. 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뉴스 믿지 말라고요. 예. 진짜 이유는 전쟁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엠바고를 거는 거고, 그 엠바고가 걸려서 정작 이 중요한 이슈는 말 못하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끌어와가지고 하락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예. 왜 엠바고 걸겠어요? 바이든이 지금 중동 막 협상 이제 다 돼간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뭐 전쟁 이슈 때문에 가격 하락한다고 해보세요. 바이든이 얼마나 욕먹겠어요. 그럼 민주당이 욕먹는 거고, 그럼 해리스가 또 이제 대선에 실패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엠바고를 걸어 놓은 거예요. 예. 자, 합리적이죠. 제가 하는 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리플 소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리플 소송도 마찬가지로요. 막 리플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들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답답한 소리예요. 내가 음주운전 했는데 벌금 500만 원 맞을 줄 알았는데 300만 원 맞았다. 그거 내가 승리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벌금이 좀 싸져서 내 돈이 조금 굳은 것 뿐입니다. 예. 근데 뭐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SEC는 20억 달러를 벌금을 부과를 했어요. 근데 리플이 그거를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1억 2,500만 달러에 딱 합의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리플이 좀 싸게 막았으니까 승리했다 이런 얘기가 도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접근을 하실 게 아니고요. 이 리플 소송은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 2013년도에 13억 달러 규모의 리플을, XRP를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했어요. 리플에서. 근데 이건 증권법 위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맞은 거예요. 근데 좀 긍정적인 건 2023년 7월에 거래소에서 개별 투자자들한테 판매된 거 있죠. 리플이 막 언락해가지고 거래소에 풀어가지고 개인들이 산 거, 이건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이 딱 났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목적으로 리플을 팔았던 건 증권법 위반, 그리고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이렇게 팔았던 물량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리플 지금은 조금 상승했어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판례가 딱 생긴 거예요. 자,
어떤 판례가 생겼냐면 이번 리플 소송 판결은 알트코인 발행사가 초기 투자를 위해 기관 투자자에게 토큰 판매를 하는 건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명확하게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생 알트코인들이 개발되면요, 뭔가 VC들한테, 이런 기관 투자자들한테 투자 받으면서 이제 코인 주고 막 그런 것들이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판례가 딱 생겨버린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 있죠. 어떤 거, 지금 이미 나온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 상품으로 분류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지금 풀려 있는 것들. 근데 이런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SEC가 추가적으로 이제 초기에 막 투자자들한테 코인 판매해가지고 투자자금 유치하고 이런 애들한테 또 추가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그건 악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건 어찌됐든 벌금으로 거의 끝날 거고, 지금 어찌됐든 풀려있는 물량들은 상품으로 조금 분류된 느낌이 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SEC가 항소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을 항소하냐. 이 FIT 법안 수정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발행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나 아니면 초기 물량의 25% 이상을 들고 있는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물량들은 이제 제한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이제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수정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 FIT 21 법안이 수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건 다시 항소를 해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매번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일단 대선까지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이런 뭐 FIT 21 법안이 완벽하게 수정이 된다거나 SEC가 항소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다거나 이게 3개월 안에 다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대선 전까지는 요 리플의 판례가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에는 끼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자, 피아 식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어떤 피아 식별이냐면, 첫 번째는 암호화폐 기업은 조금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 규제 기관은 좀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당장에 알트 펌핑을 막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암호화폐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SEC에 소송당하고 지금 막 언론 플레이하고 막 이런 애들은요, 대부분 알트코인 투자했던 VC들 아니면 알트코인 발행사들 아니면 거래소나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지들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얘들이 돈 버는 방식이 뭐냐? 코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치 올려가지고, 이제 가격 펌핑 시켜가지고, 개인들한테 물량 넘겨가지고, 지들 수익 보는 거예요. 그게 암호화폐 기업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럼 암호화폐 기업이 돈을 번다는 건 누가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기관들이 그런 활동들을 못하게 자꾸만 막고 있는 거라고요. 암호화폐 기업이 초기에 막 이렇게 VC들 모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토큰 팔아가지고 투자자금 유치해서 코인 개발해가지고 펌핑 시켜서 개인들한테 물량 다 넘기고 지들은 수익 버는 거,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SEC가 미국 규제기관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건강하게 장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요, 오히려 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기관들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지금 몇 년을 막 그렇게 자리가 잡히고 안정화되는 거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나는 당장 올해 당장에 몇 달 뒤에 알트가 펌핑해가지고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길 원하는데, 지금 SEC가 그걸 계속 막고 있으니까 SEC 욕을 하고 미국 규제기관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알트코인도 그렇고, 이게 시장이 건강하게 제대로 이제 성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한 게 맞아요. 그리고 자, 허씨를 자꾸 적군이라고 하거든요. 홍콩 ETF 막 중국 자금 들어온다고 할 때 지 혼자 자꾸만 못 들어온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하니까요. 막 이런 호재 나왔는데도 그거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자꾸만 악재 어디서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허씨는 적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똑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막 호재로 막 선물하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 당장 올라서 막 그거 수익은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좋을 수 있지만요,
시장은 계속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상승했다가도 하락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포모에 의해 가지고 매수하고 이런 걸 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하고 오히려 좀 반대되는 얘기 자꾸 하고 사람들 걱정돼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내 말이 맞았지 막 이거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걱정되는 마음에 욕먹을 거 알면서도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장 흘러가는 상황 보면요. 가격적으로 뭐 이때 올라가요 내려가요 틀린 적도 있죠. 근데 시장 돌아가는 흐름은요. 제대로 아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그래도 제일 시장을 잘 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제 방송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라고 해봐야 뭐 3달 4달이겠지만 다들 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멤버십 이제 시작하거든요. 12일부터 시작하니까 멤버십 많이 신청을 좀 해주세요. 멤버십 들으시면 제가 좀 막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드릴 겁니다. 어떤 이야기 특히나 해드릴 거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를 해가지고 뭐 방학 때나 이럴 때 중등부 애들, 초등부, 중등부 애들 가르치고 막 했거든요. 근데 보면 애들이 어떠냐면 스트레칭 하는 걸 싫어해요. 태권도는 발차기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을 해야죠. 다리가 쭉쭉 찢어져야 발차기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스트레칭 하는 걸 싫어해요. 다리가 한 90도밖에 안 찢어지는데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지들 뭐 저 구석에 가지고 막 540도 발차기 연습하고 있고 외발 턴 발차기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9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요. 오른발이 머리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왼발이 따라 올라온다고요. 그럼 넘어지고. 그럼 와서 막 사범님 뭐 누구누구 팔 부러졌어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기초를 듣기 싫어한다고. 기초를 싫어한다고. 근데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기초를 듣기를 싫어해요. 그런 거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초가 없으면요. 제대로 수익을 못 봐요. 스트레칭이 안 되면요. 540도 발차기고 뭐고 외발턴이고 못 한다고요. 팔만 부러진다고요. 근데 이 투자 시장에서는요.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손해를 보면 그건 시드가 박살난다고요. 시드가 박살나면 답도 없어요. 팔은 박살나면 뭐 치료하면 되지만 시드 박살나면 그 답도 없어요. 인생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좀 중요해서 제가 기초적인 내용들을 자꾸만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마인드셋이라든가 아니면 뭐 용어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싫더라도 그냥 속는셈 치고 제 방송 그래도 10번 이상 보고 조금 도움받았다 싶은 분들은 한 달만 일단 들어보세요. 42,000원이니까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어찌됐든 허쉬 방송 그래도 좀 도움 받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의리로 신청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 달 듣고 나면 아 진짜 잘 들어왔다 뭐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거니까요. 속는셈 치고 다들 의리로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 길었어요. 뭐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자랑도 좀 있고 뭐 좀 그렇긴 했는데요.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가 또 좋은 내용으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